안녕하십니까 브릿지 가족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월요일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간 저희들 브릿지 라디오로 늘 함께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찬 목사고요. 오늘 이유한 전도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완 전도사입니다. 예, 전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 너무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기도회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일주일을 너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우리 브릿지 성도분들에게 네. 찬양팀 특집, 그렇죠. 그걸로 저희들이 좀 인사를 드리고 좀 몇 주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바빴던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디어 고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덕분에 오늘은 그래도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야심차게 준비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 참 체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마트 저 얼마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담았는데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그렇죠. 정말 금액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황금 배출하나요? 그렇죠. 요즘 그런 김장철 얘기하고,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많은 것들이 좀 금액도 많이 오르고 가격도 많이 오라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더 좀 안 좋은 소식은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사실 뭐 뉴스나 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희망이라도 품겠는데 계속 안 좋아진다고만 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물건은 사야 되는데 그렇죠. 살아가려면 쓰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는 되게 정보가 생명이다. 어디에서 할인을 좀 더 해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애누리가 되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을 진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뭐 우리 피부로 바로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요즘 특히 이제 경제 소식에 조금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뭐 얼마 전에 그렇게 좀 알다가 보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또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정보들을 좀 캐치할 수 있을까? 요런 거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흔히 공유 경제라는 이제 워딩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도사님 좀 아실까요? 뭐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중심인 그런 소비 문화를 가졌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이제 소비와 사용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렵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생산자가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도 많아진 상태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물건들을 다 팔아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물건들까지 사게 되는 경우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불편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잉여 자원들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자체도 조금 줄이면서 동시에 같이 이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서 사용하게끔 이제 이끌어가는 게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남는 거를 어쨌든 폐기 처분을 그쵸. 누군가가 안 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양한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에 이제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게 남지 않고 생산자도 손해가 없고 그렇죠. 또 필요한 사람들도 그것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인 어떤 그렇죠. 그런 이제 체계라고 볼 수 있네요.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아나바다 운동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나바다 운동을 단순히 물건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전반에 이제 아주 다양한 아나바다 운동을 활용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이제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참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워크라고 공유 오피스. 이제 공유 오피스 쉽게 생각해서 사무실을 한 회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장소를 어떤 회사가 임대를 했을 때 그 공간을 여러 군데로 쪼개 가지고 이제 다양한 회사들 특히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무언가 임대료를 내면서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게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서로 간에 한 공간을 공유하는 오피스의 형태,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위워크라는 회사가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되게 그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새롭게 느꼈던 그 근무 형태가 뭐냐면 이제는 예전처럼 뭐 출근하고 퇴근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위한 효율적인 근무 이런 형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출퇴근의 형태도 없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건물 안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속해서만 뭔가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아니고 진짜 예, 그게 뭐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진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오피스일 수 있고 어떤 카페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숙박 시설도 그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있죠.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준 숙박 시설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직까지 경험은 못 해봤는데 예. 뭐 비슷한 예로서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이제 타인에게 잠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임대를 해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시스템도 그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호텔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알아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곳들이 개인의 정취가 묻어 있어서 조금 멋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 쉽게 생각해서 감성 숙소 막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곳들은 보통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집인데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집인데 그쵸.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그런 거를 택할 수 있는 거죠. 뭐 한 달 살기를 한다 했을 때도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 호텔이나 뭐 이런 그런 빌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전문적인 숙소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공간을 숙소로서 대여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 공간에 여러 식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은 주방에 여러 식당이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요리를 해서 팝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진 않은 형태인데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이런 문화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신기하네요. 들어서 낮에는 칼국수를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집을 봤어요.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가게인데 요즘 이제 서울권에 유독 그런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칼국수 집인데 특히 이제 제가 갔었던 데는 이제 경복궁 옆에 서촌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뭔가 그 인식을 벗어난 진짜 그 공유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오픈된 것 같고 많이 됐죠. 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단순히 건물, 공간 이런 쪽을 넘어가지고 이동 수단 또한 이렇게 공유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킥보드 엄청 많잖아요. 전동 킥보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자전거. 이거 엄청 유명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 그리고 이제 더 확장시켜서 자동차까지 넘어가면은 외국에서는 우버, 우리나라에선 쏘카가 있죠. 그런 게 있죠.
타다 같은 것도 네네네. 한 작년이었죠. 작년에 한참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공유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네, 사람들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런 거 많이 찾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재밌는 게 이제 상거래 부분에서도 이런 공유 경제의 측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뭐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당근마켓도 일종의 공유 경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썼던 거를 내가 구입해서 필요하다면은 네. 구입해서 쓴다거나 혹은 아,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물물 교환을 하는 형태로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제 당근 안에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할 때 음, 사람을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쉽게 생각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산들, 사람의 인력도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온라인 상에서도 공유 경제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돈이 돌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돌죠. 뭐 남의 무언가를 공유하고 쓰는 거지만 사실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뭐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뭔가 형태적인 것만 봤을 때는 네. 누군가의 것을 서스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이 사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뭐 이런 이제 물론 그들은 이제 돈 주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정말 가진 예. 것들을 나누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이게 우리가 뭔가 최근 현대 시대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무언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계속 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컨핸드, 그러니까 중고를 사는 것도 전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주목받고 있는 뭔가 그런 경제 시스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제 정보가 다양해지는 시대인 만큼 오히려 이 공유 시스템, 공유 체계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 뭐 예전에 예. 저희가 MZ 특집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소유가 자랑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중요했었다라면은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의 인식은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다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유 경제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인식 속에서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사님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이런 어떤 그 공유 체계를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깊은 심리가 뭘까 그런 생각들이 한번 지금 떠올라 봤어요. 네. 그래서 남의 것을 물론 이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공유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남이 썼던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남이 썼던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진짜 그런 것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하고 또 이렇게 수용하는 걸 보면서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개인적이어져 가고 또 자기의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참견하고 관심 가지는 거를 갈수록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관계의 부재에 대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좀 그 스페이스가 있지 않을까. 공허함이라든지. 뭐 확실히 저는 이제 목사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근에서 그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눔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예전에 경험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고양이를 처음 키울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목사님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니까 잘 처음에를 생각해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뭐 고양이는 쉽게 생각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모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당근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눔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 키우시는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양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소유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너도 사 이렇게. 그냥 사서 하면 되잖아. 인터넷에서 정보 알아보고 사세요. 이런 문화였으면은 지금은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나눔으로써 그렇게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시대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쵸. 혼자 네.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되게 우리는 요즘 시대를 드라이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들 나중에 그냥 서로 다 혼자 대화도 사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공유 이 경제 한번 딱 들여다보니까 약간 그런 심리들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큰 마을 공동체 하나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문화였으면은 조금 이제 그게 조금 더 세밀화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들 안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오늘 그냥 뭐 정말 간단하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저희가 키도 얻을 수 있는 게 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공유 경제에 가 있고 또 공유 경제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전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계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형태가 요즘에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까지 했던 형태들이 그런 소유의 시대에서는 좀 맞지 않았죠. 그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가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공유 경제 체계 안에서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잖아요. 네네.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 공동체에 이런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 가면은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회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들은 뭐 저희 아주 짧은 대화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급변해서요. 예, 사실은 어느 것에 저희가 잘 맞춰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배를 얹어서 타고 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그냥 그 세계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천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 재밌더라고요.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도와주셔서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